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4쪽입니다. 44쪽 자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산은 그냥 뭐 우리가 가진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산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44페이지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표죠. 두 줄짜리.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유동자산이 뭐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걸 말하고요. 비유동자산은 따로 개념이 없습니다. 유동자산이 아닌 게 비유동자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거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유동자산, 당좌, 재고 있다는 거 저절로 머릿속에 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해가지고 첫 글자 짜서 투유무기 뭔가 좀 잘 외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부드럽습니다, 발음이. 투유무기 하면 비유동자산이구나. 당좌, 재고하면 유동자산이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좀 이건 암기하실 부분인데 바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당좌, 재고 그러면 유동자산이다. 그럼 유동자산이 뭐냐? 유동자산 들어갑니다. 유동자산은 1년 기준입니다. 원칙이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유동자산. 아니다. 그러면 비유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사용 제한이 없는입니다.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사용 제한이 있으면은 유동자산이 아니에요. 사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없는 현금 자산.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소유 목적으로 보유한 보통 재고자산을 말해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이런 거. 정상 영업 주기가 뭐냐면 상품 같으면 상품을 사와가지고 팔고 나서 현금을 회수하는 그 주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을 말해요. 또는 제조업 같으면 원재료를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을 회수하는 그 주기, 그걸 영업주기를,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해요. 그 영업주기 내 1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영업주기 내 판매 소비되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우리 본 적 있죠? 단기 매매 자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이런 거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연디귿 왜?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된다는 말은 현금으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재고자산, 상품 같으면 1년 이내에 팔릴 거다. 팔릴 것 같다. 그런 거죠.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게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이 모두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따로 개념이 없어요. 유동자산이 아니면 다 비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은 당좌하고 재고다. 당좌, 재고.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 그렇습니다. 1번 당좌자산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유동자산은 두 가지죠. 재고 아니면 당좌.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인 게 유동자산이니까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유동자산. 맞네요. 너무 간단하네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 보고기간 말은 언제일까요? 보통은 12월 31일입니다. 그 기수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게 당좌자산이다.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이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45페이지죠. 이렇게 크게 표를 그려서 이런 게 당좌자산이다 라고 쭉 나열을 해놨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좀 이따 자세하게 볼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도 자세하게 볼 거예요. 매출채권 두 가지가 있었죠.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런, 이 매출채권이고,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올해의 비용이 아니고 내년 거더라. 미리 지출한 거네. 선급 비용입니다. 대여금인데 1년 이내에 갚아질 거 대여금.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 선급금, 준돈, 계약금이죠. 미수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은 수익 받을 거니까 자산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인데 단기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하나 딱 보고 이거는 당좌자산이구나 라는 걸 감으로
감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이라는 게 역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자꾸 반복해서 보자. 언제까지? 뭐 잘할 때까지 또는 자격증 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제 수업 들을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은 당연히 통화, 지폐나 동전 같은 걸 말해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통화 대용증권도 현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회계에선 그렇습니다. 보시면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말해요. 타인 발행 수표는 다른 사람의 수표책에 수표 써가지고 도장 찍고 줬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현금인 겁니다.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줘요.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 요새 본 적 잘 없으시죠? 요즘은 자기압 수표가 그래 잘 쓰진 않는데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람은 은행 가가지고 예금이 이런 정도 있으니까 이거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가기는 좀 위험하니까 수표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자기압 수표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만큼 금액을 적어서 수표를 만들어줍니다. 자기압 수표인데 예전에 5만원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거를 현금이랑 똑같이 사용했어요. 지금도 자기압 수표 현금입니다. 어떤 수표 같은 거, 송금 수표까지 수표 그러면 거의 현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당좌 수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거 외에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이거는 현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하고 똑같아요. 현금하고 바꿔줍니다. 우편 한정서도 현금이랑 바꿔줘요.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발행해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거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거 말하는 거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회사 주식 가진 주주한테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통지표를 주면 그 통지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을 내줍니다. 현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공채사채, 또 국채 같은 거 포함됩니다. 공사채, 이자표, 국채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국채도 포함해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은 역시 이자표입니다. 공사채가 아니라 공사채 이자표예요. 국채 이자표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이것도 은행 가서 이것 주면 현금 내줘요. 그러니까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고 수표. 아, 현금이네. 당좌 수표 빼고 우편 한정서, 배당금 지급 통지. 현금이네. 만기가 도래했으면 사채 이자표도 현금이구나. 보고 현금으로 분류된다라는 역시 감을 가져야 된다. 감. 연습장에 막 쓰면서 외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더 좋은 방법은 말을 해보는 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또는 혼자 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혼자서 보고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면 말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귀로 또 듣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뭐 쓰면서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역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보고 이게 현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돼요. 자주 보시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위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요구하면 은행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금 지불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을 합해서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사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취득 시 만기 3개월, 취득 시 또 3개월, 취득 시 또 3개월, 취득 시 3개월이 중요합니다. 취득 시 말 대신에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말부터 3개월 그럼 틀립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거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요합니다. 취득 시 3개월이라는 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뒤에 채권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 시 3개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현금성 자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끊고 이자율 비용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 끊고 역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게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의 조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 경미. 그 다음에 취득 당시 3개월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줄은 끊어놓고 머릿속에 넣으실 거는 취득 3개월. 이것만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 시 3개월이라는 거. 뒤에 뭐 채권이니 상환 우선주니 뭔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취득 시 3개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다 중요한데 이 표 그러니까 4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있는 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통화 현금으로 분류되는 게 통화 대용 증권이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취득 시 3개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 시 3개월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바로 밑입니다. 밑에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분계가 45페이지 아래쪽 표에 있죠.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 은행하고 계약이 따로 돼야 돼요. 수표 발행하려면. 당좌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당좌 수표 등의 소지인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 되는 걸 말합니다.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뭔가를 구매한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을 감소시키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거를 단기 차입금,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개념상으로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했다. 이거는 같은 당좌 수표라도 내가 발행한 거하고 남이 발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남이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이거는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수표, 각종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송금 수표, 자기압 수표 다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현금이었죠.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나한테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고 내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 당좌액은 당좌 예금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분계를 보겠습니다. 기억번입니다. 당좌 수표 발행 시 거래봅니다. 원재료 10만 원을 구매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다고 해요. 당좌 예금 기초 잔액은 14만 원. 당좌 차월 한도는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보면 10만 원치 구매하면서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일단 원재료가 차비는 들어와요. 10만 원. 그래서 원재료 차비는 10만 원 적어주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의 감소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기초 잔액이 14만 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10만 원을 당좌 예금 발행했어요. 10만 원을 발행했으니까 발행하고 난 잔액은 4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당좌 예금 4만 원 남은 거죠. 넘어갑니다. 미연번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수취했을 때 제품 11만 원짜리를 매출하고 구매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했다.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죠. 이거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만 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당좌 차월이 나옵니다. 거래 보시면 원재료 5만 원을 구매하면서 원재료 5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건 차변에 원재료 되겠죠. 당좌 수표를 발행해 결제했다. 구매하면서 우리 회사가 있는 우리 회사 거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네. 당좌 예금입니다. 그런데 당좌 예금 잔액이 4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치 구매했는데 5만 원 줘야 되는데 4만 원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단기 차입금, 당좌 차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5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는 당좌 예금 4만 원 전액 다 나가고 나머지 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디귿번까지 왔고요.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47페이지 위에죠. 자기압 수표를 수취할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제품 6만 원을 매출하고 자기압 수표를 수취했다. 그럼 자기압 수표 현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받은 거랑 똑같이 6만 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업번입니다. 미연번. 당좌 예금 입금됐다.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7만 원을 당사 당좌 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은 증가하는 거죠. 차변에 당좌 예금 7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7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각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습 문제죠. 보죠.
당좌예금 기초잔액은 140만 원 있고 당좌 차율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분개해 보겠습니다. 1월 10일 상품 100만 원을 구매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상품 들어왔으니까 자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140만 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 100만 원 다 발행하고 나면 처음에 140만 원에서 100만 원 발행했으니까 이제 40만 원이 남은 거죠. 당좌예금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앞으로 당좌 수표 40만 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상품 200만 원을 구매하면서 당좌 수표 발행해서 결제했다. 상품 200만 원 구매했으니까 자변에 상품 2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니까 당좌예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보니까 잔액이 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40만 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40만 원만 쓰고요. 나머지 160만 원은 이거는 단기 차입금인 겁니다. 단기 차입금, 당좌 차율이죠. 단기 차입금 20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160만 원 당연히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2월 달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상품 300만 원 매출하면서 대금을 당좌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상품 매출입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에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에 300만 원 쓰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죠. 빌린 돈이 있으면 먼저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갚아줍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160만 원부터 먼저 쓰고요. 나머지 140만 원을 당좌예금이라고 쓰는 거죠. 당좌예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보면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면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했다. 상품 매출이니까 대변에 수익 상품 매출 100만 원 쓰고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예요. 현금이죠. 타인 발행.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보고 복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연습장에 분개를 한 번씩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기초분계 백선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그거 기초분계 백선에서 이해되신다면 이건 당연히 이해되십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현금 과부족이란 현금 잔액의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의 차이. 장부상 현금 잔액하고 실제 현금 잔액하고 차이입니다. 실제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돈이 나간 거죠. 대변에 현금 적습니다. 이건 현금 과부족이고요. 실제 현금이 남는 경우, 이건 돈이 들어온 겁니다. 남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상대방 현금 과부족. 그래서 돈이 남거나 모자랄 때 모두 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층과목을 쓴다는 거. 남아도 현금 과부족, 모자라도 현금 과부족 그런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번입니다. 현금 부족 시 현금 과부족 인식. 실제 현금이 5,000원인데 장부에는 6,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모자라네요.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적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인 거죠. 현금 과부족은 돈이 나가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럴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니은번입니다. 현금 과부족 원인 규명이 됐을 때 위 기억의 현금 과부족 1,000원은 위 기억의 현금 과부족 1,000원은 현금이 모자랐던 거죠. 출장 직원의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거나 그런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1,000원 써주고요. 상대방은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현금 과다시 현금 과부족. 현금이 너무 많다. 실제는 10,000원인데 장부에는 8,000원. 그러면 2,000원이 남죠. 2,000원이 남으니까 돈이 들어온 걸로
차변에 2,000원 써줍니다. 차변에 2,000원 현금. 그리고 원인 모른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기록하고요. 리얼번입니다. 일부 현금 가부족이 원인 규명했다. 현금 가부족 D가 현금 가부족 2,000원 중에 1,000원은 외상 매출금 횟수 수치. 아, 외상 매출금 수치한 게 1,000원이구나. 2,000원 남아 돌았는데 1,000원은 뭐 정체를 밝혔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수치. 외상 매출금 수치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써주고. 현금 가부족이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써가지고 1,000원만큼 감소시켜 줍니다. 나머지 1,000원이 남았죠. 미연번입니다. 미연번 일부 현금 가부족 자비액인데요. D급번에 현금 가부족 2,000원 중에 1,000원이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1,000원은 외상 매출금 받은 걸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1,000원은 모르겠다. 끝까지 모르겠다. 그럼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써서 일단 다 없애줘야 됩니다. 기말에는 결산시 기말에 12월 31일 이때는 무조건 현금 가부족은 장부에서 없애줘야 돼요.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끝까지 모르겠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이익이구나. 자비익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의 원인을 결산시까지 모르는 경우에 이때 실제 현금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비익, 실제 현금 잔액이 부족한다, 모자란다 그러면 잡손실, 남으면 이익인 거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모자라면 돈이 나갔는데 모자란데 왜 모자란지 모르겠다. 손실이라 잡손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업번 일부 현금 가부족 잡손실 11월 말 실제 현금 부족액 5,000원을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 이때 이렇게 처리했었나 봐요.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이렇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현금 부족액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5,000원 현금 부족했다.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 줄여서 현과 5,000원 이런 붕괴를 했었다는 거죠. 처리했다 했었다. 그 원인이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줘야 됩니다.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죠. 이거 끝까지 모르니까 돈이 나갔는데 끝까지 모른다. 그러면 잡손실 이렇게 쓰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각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보겠습니다. 2000X1년 10월 10일 실제 현금 잔액 50만원. 아, 금액이 커졌습니다. 장부상 잔액은 70만원. 그러면 20만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다면 현금 가부족을 써주는데 일단 모자라니까 대변에 현금 가부족 써주는 거죠.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대변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일단 대변에 20만원 써주고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차변에 현금 가부족 줄여서 현과 20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현금 가부족 중에서 5만원은 야간시 식대 지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한테 식대 준 거네요. 밝혀졌으니까 차변에 뜬 현금 가부족 중에 5만원을 대변에 씁니다. 대변에 현금 가부족 현과 5만원은 밝혀졌다. 이거는 직원들이 밥 먹은 거다.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 5만원 써주고요. 11월 10일 현금 가부족 중 10만원은 외상 매입금 지급액. 지급한 거구나.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뭐 모자란 거지. 10만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지급했으니까 감소된 겁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만원 써주고요. 대변에 또 현금 가부족 10만원. 이렇게 해서 원래 처음에 현금 가부족이 2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만원이 밝혀졌고요. 또 15만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5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금 가부족 잔액은 기말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5만원 남아있는 게 12월 31일 결산 때까지 원인을 못 밝혔어요. 원인을 못 밝혀도 어쨌든 말일이 되면 현금 가부족 잔액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얼마 남았다고? 5만원 다 없애주는 겁니다. 대변에 5만원 현금 가부족 현과 없애주고 이거는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나갔으니까 손실, 잡손실 5만원.
손실도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써주면 손실, 비용 차변에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금 가부족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밑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아래쪽 연습 문제. 다음 각 날짜별로 공개하시오. 2000X1년 10월 10일 실제 현금 잔액 70만원, 장부상은 50만원, 실제가 20만원 더 많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 날 현금이 들어온 걸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걸로 현금 20만 원인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 현금 가부족이죠. 현과 20만 원. 11월 10일에 현금 가부족 중 15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액 15만 원 밝혀졌습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액.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현금이 들어온 거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외출로 적겠습니다. 외출 15만 원이고 그렇다면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 중에 15만 원은 차변에 현과 써서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 중에 15만 원을 없애주는 거죠. 12월 31일입니다. 현금 가부족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20만 원에서 15만 원 밝혀졌으니까 나머지 5만 원이 남은 거죠. 잔액 5만 원. 5만 원 잔액은 기말 결산시까지 원인을 못 밝혔다. 그렇다면 현금 가부족은 다 없애줘야 됩니다. 나머지 5만 원을 차변에 써서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걸 현과로 적죠. 현과가 줄어든 거다. 그리고 이 5만 원은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익은 이익이다. 자비익이죠. 자비익. 이렇게 분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그 당좌 자산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유동자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가볍게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